네, 정부가 미국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협상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내일 예정이었던 관세 협의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아쉽게 일정이 취소되면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이 4대 그룹을 중심으로 137조 원 이상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민간 자금일 뿐이고 정부의 자금이 더욱더 추가된다면 플러스 알파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 그 상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현재 합의에 거의 다다른 상황입니다.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일본과 베트남은 현재 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현재 10% 적용 합의에 근접했고요. 스위스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대기하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정부만 일정이 취소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일본도 현재 760조 상당의 대미 투자 펀드를 제안하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아쉬움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현재 미국은 우리에게 쌀이나 또 소고기에 대해서 시장 확장 그리고 개방을 요구해 왔는데 쌀과 소고기 분야가 제외되기로 하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보 없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섹터로 좀 대피를 해야 할까요? 두 분에 대한 인사이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이제 하루 이틀이면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나 싶었는데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기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오늘 장에서는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 아무래도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들도 조금씩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섹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두 분께 여쭤봤는데요. 먼저 이슬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반도체 와 조선을 주목하자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송유일 매니저는 2차 전지와 실적이 나오는 중소형주 쪽을 주목하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각각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 두 분이 겹치는 게 없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일단 송유일 매니저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관세 협상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투자펀드 조성이 137조 원 규모로 지금 일단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펀드 자금이 어디에 먼저 집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IRA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IRA 수혜가 없어지면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IRA 대응용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최근 3, 4일 동안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권에서 그래도 지금은 눈여겨볼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입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현대 기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량 0.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15%가 감소를 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 관세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포커스가 되는 거는 미국 관세인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선반이 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관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뭔가 가시화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8차례 협상을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선반이 된 게 바로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적 시즌이기도 한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중소형주들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실적이 나오는 중소형주를 보자라는 말씀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 내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이랑 또 우리가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투심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상신 EDP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일단 대량 거래는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ESS라든가 2차 전지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주가가 위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시 EDP라든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2차 전지를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슬희 대표님은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인 것 같아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네, 우선 이제 우리가 관세 때문에 가장 좀 피해를 입었던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펀드 조성을 하고 이제 이게 진짜로 현실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뭐 137조 원 최소 이제 이 정도겠죠. 그리고 일본같이 이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함으로 우리가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규모가 아직까지 이제 137조 원도 이제 뭐 예상치로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00조 단위 이상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그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정부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같이 손을 잡고 만들어야 되는 어떤 천문학적인 이런 금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위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자동차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고부가 같이 특히나 이제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 세단 중심으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급 세단이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는 어떤 인지도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제 그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되려 자동차 쪽이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빠른 회복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역시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지금 HBM이 가장 좀 필요로 하는 것은 여전히 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세도 그동안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많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관세와는 별개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관세를 회피하고서도 따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미국과의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섹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보다 훨씬 잘하는 게 또 조선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관련해서 기술이라든지 인력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러브콜을 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섹터만 좀 꼽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몇 가지를 골라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투자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어쨌든 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나열해 주신 그런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같은 경우는 끝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 반대로 어쨌든 우리가 취하려면 내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줌으로써 좀 피해가 예상되는 쪽도 있을까요? 사실 식품 쪽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닭고기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뭐 하림이라든지 마니커와 같이 이제 그 닭고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좀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미국산 이제 그 닭고기가 우리나라 쪽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고기 가격이 굉장히 좀 좀 낮은 편인데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 이제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이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확실히 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으로 여기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좀 유통 플랫폼 쪽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트박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육들을 이제 그 식품들을 수입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되려 여기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관련주들은 조금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있죠. 그래서 너무 이제 성급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